2025년 1월 7일 화요일 00시 41분 기준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중요한 내용 가장 첫 번째는요. 지금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갑자기 1시간? 2시간 전부터 갑자기 상승을 했죠. 근데 이게 요인이 지금 나온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달러 인덱스 때문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내려갔어요. 보시면은 갑자기 이때부터 해서 뚝 하고 떨어지죠. 지금 떨어져서 현재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떤 지금 트리거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 패턴을 보자 해서 지난 영상 2025년 비트코인 암호화폐 역대급 기회와 불가피한 위기라는 그 제목으로 영상을 13일 전에 12월 24일 작년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왼쪽이 보이시죠? 트럼프 일기 때와 현재 이 흐름을 한번 보자. DXY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약간 살짝 높여주면서 2017년대 이렇게 하락했으니까 이번에도 지금 조금 높여주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밑에 이제 비트코인 흐름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갔었잖아요. 17년대. 그래서 달러 인덱스 현재 이 모양 비슷한데 이렇게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한번 해봤었죠. 이제 그와 더불어 트럼프의 구두 개입, 트럼프 일기 때 2017년 1월 17일,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에도 달러가 너무 강하다는 구두 개입과 함께 달러 인덱스가 내려왔었는데, 뭐 중간에 이제 반등도 있었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트렌드로 봤었을 때 내려왔었죠. 근데 그 이전부터 이제 약간은 이제 내려온 조짐이 있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진한 갈색은 현재 트럼프 2기 이제 시작하는 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같이 봤었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언제 봤었냐면 12월 14일 멤버십 라이브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달러를 팔아야 될 때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근거는 이거죠. 너무 지금 달러에 대해서 과대평가되었다. 사실 지금 달러 DXY가 오르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의 무역 관세 그 정책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서 시장 반응이 나왔던 것인데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놀랬던 것, 많이 과대평가됐던 것들이 좀 서서히 좀 정리되는 모습인데, 어떤 트리거가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왜 달러 인덱스가 중요하냐?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여태까지 봤을 때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은 항상 반대의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주봉으로 해서 전체적인 트렌드만 잠깐 살펴보자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트렌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갈 때 보면 비트코인은 올랐죠. 이때도 보시면 달러 인덱스 내려갈 때 비트코인 올랐죠. 따라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간 비트코인 추가 상승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이 챙겨봤었고, 원래 우리가 달러 인덱스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 이 라울팔 때문에 달러 인덱스 말고 글로벌 M2 통화량, 이게 이제 10주 내지 뭐 12주 정도 선행을 하는데 비트코인이 결국 이제 후행해서 따라오는 거죠.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M2 통화량 최근에 보시면 글로벌 M2가 조금 이제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죠.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신경이 쓰였었죠. 그래서 이게 10 내지 12주가 지나는 포인트가 작년 한 12월 한 중순쯤 됐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신경이 좀 쓰였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왜 글로벌 M2가 내려오냐 해서 라울팔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충분히 제목 찾아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현재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게 왜 내려가냐 했었을 때 라울팔이 얘기했죠. 왜 글로벌 M2 왜 내려가냐 했을 때 달러 인덱스 때문에, 즉 달러 인덱스가 너무 오름에 따라서 글로벌 M2 통화량이 좀 낮게 평가되는 그런 효과. 왜냐하면 이게 표기가 또 달러로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럼 지금 보자면 결국 달러 인덱스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M2도 결국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원본을 찾아야 되는데 원본은 달러 인덱스 때문이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는 요인이 지금 제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내려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글로벌 M2 통화량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결국 원본은 달러 인덱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글로벌 M2 통화량 지난 사이클 때 잘 보지도 않았어요. 이번 사이클 때 와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냥 달러 인덱스가 원본이니까 이걸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고, 그럼 달러 인덱스에 어떤 일이 생겼냐를 좀 챙겨보도록 하자면, 달러 인덱스 24년 8월 2일 이후 최대 하락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 이런 소식. 또 누구는 이래요. 23년 11월 이후 최고 큰 하락폭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하락폭이 꽤나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달러 인덱스 하락폭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는데요. 왜 그랬냐? 지금 녹화 시간 기준 2시간 전쯤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소식이 났는데, 결국 이겁니다. 트럼프 보좌진들이 지금 이 관세 있잖아요. 관세 지금 다 때리겠다 했는데
일부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관세의 그 범위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럼에 따라 지금 이 관세 때문에 이거 인플레이션 발발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그 시장의 그 과도한 그 걱정거리를 좀 덜어줌에 따라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효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달러 인덱스 내려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2017년 1월 트럼프 1기 때 우리가 봤던 부분, 달러 인덱스가 너무 높아짐에 따라 과열되었고 트럼프의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이 모습, 그리고 현재의 지금 뭐 보좌진들을 통해서 오겠다는데 실제로 여기 지금 나와 있긴 합니다. 한경 글로벌 마켓에서도 이거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에서 나왔는데, 자, 이거 이제 핵심입니다. 트럼프 보좌진 안보의 중요한 품목에만 관세 검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우려했던 관세로 인한 인플레, 이게 지금 좀 덜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과도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내려오는 포인트가 되겠는데, 워싱턴 포스트 나왔던 거예요. 제가 지금 요약해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보좌진이 모든 국가에 수입한 일부 핵심 수입품에 대해서 보편적 관세 적용하는 계획 검토 중이다. 이는 2024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공약했던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20% 보편적 관세에서 축소된 형태로 특정 산업과 품목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국방산업 공급망, 의료 공급품, 에너지 생산, 즉 미국에게 중요한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관세를 특정적으로 부과를 하고 그런 전략을 취하겠다는데, 사실 이 관세 전략도 트럼프는 또 사업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패턴이 우리 일기 때도 봤지만 한번 크게 질렀다가 축소하는 이런 패턴을 많이 우리가 봤었고요. 두 번째, 한번 지를 때 다른 의도가 있었죠. 이번에 지금 관세 정책 보니까 이 두 가지 의도가 전 다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과하게 질렀다가 축소한 형태, 두 번째는 이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이거 보시면 미국에게 있어서 정말 주요한 산업이죠. 이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 자체가 실질 관세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관세가 높으니까 차라리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 차려라 라는 그 의도가 좀 더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 아무튼 이거 딱 보면은 결국 미국이 지금 중요한 산업을 결국 미국 그 땅 안으로 들여오기 위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동시에 원래 다 관세 때리겠다 했는데 인플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었고, 작년 우리가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지만 매파적 금리 인하라는 것, 그리고 올해 2025년 금리 인하 전망이 원래 4회였는데 2회로 축소된 점, 이런 부분을 좀 의식하지 않았나 싶어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2회에서 지금 떨어진 거에서 다시 또 3회, 4회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전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거예요. 올해는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되고 나서 트럼프의 한 해가 될 텐데, 전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트럼프 때 좀 경험을 해보신 분들 해보셨겠지만 좀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크립토 투자할 때도 우리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에서 항상 허점이 나왔듯이, 이번에 보시면 트럼프 보면 이게 좀 바뀌어요. 한번 질렀다가 또 후퇴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도가 있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여러 번 생각하는 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관세 말고도 지금 사실 하나 남은 게 있긴 하죠. 이거 이민 문제. 이것 때문에 또 일론 머스크 또 뭐 문제되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를 트럼프가 또 감싸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민 문제도 지금 약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현재 지금 아직 많은 논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코인과도 아무 또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여러 번 또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금 달러 인덱스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하나 제가 X에다가 게시를 했는데요. 이전에 12월 27일에 지금 누구는 상승을 보기도 하고 누구는 하락을 외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12월 27일, 특히 작년 12월 말은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극한의 스트레스를 줬던 시기이죠. 가격적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12월 말이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EMA 기준으로 50선, 데일리 기준으로 50선에 대한 이 터치 부분이 무너졌던 그 스트레스. 다행히 21년 4월 11일 고점을 이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딛고 지금 이제 올라와 있어요. 이거 한 번 더 지켜주긴 했었어요. 안전장치 하나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올라왔었는데, 이 시기 때 사실 추가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뭐 X든 유튜브든 어디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X에 좀 이제 의견을 구하고자 이제 제 알고리즘만 그런가 싶어서 물어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대답해 주시길 추가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다더라.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고, 결국에 우리가 좀 돌이켜보니까 그때 추가 조정에 대한 하락이 많았었습니다. 결국 그 심리와 지금 현재까지는 이 반대로 갔다는 거, 이 부분이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사실 이게 심리라는 것이
내 입장에서 보는 아주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저는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고, 그래서 심리라는 것을 너무 주관적 지표다 보니까 잘못 책정해서 나만의 어떤 세계에 갇혀 있다가 또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지금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심리 반대로. 그리고 저 트위터 팔로우 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데, 감사하게도 또 많으신데요. 주의해야 될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트위터 팔로우한 것들 보시면 여러 가지입니다. 정말 잘하는 곳 있어요. 잘하는 곳 있어요. 정말 잘하는 곳. 그리고 때때로 잘하는 곳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쩔 때는 잘 맞춰요. 근데 어쩔 땐 잘 못 맞추고, 그리고 뭐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비중을 축소하겠다. 이게 지난 사이클 때도 많았거든요. 잘 맞추다가 너무 그쪽으로 몰리다 보면은 또 안 맞기도 하고 해서, 뭐 지난 사이클 때는 저 다른 이 트위터 많이 또 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또 많이 봤는데 이번 사이클 안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이 경우도 있고요. 3번은 정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 하락, 완전 그 공포. 대표적으로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좀 약간 그런 사람인데, 그것도 전 다 팔로우해서 다 보거든요. 그리고 또 몇 명 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지에 트리거만 맞추는 사람이 있고 막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트위터 팔로우 하신 분이 계신데 제 거 또 팔로우한 거 다 이렇게 찍어서 같이, 요즘 또 그런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X가.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보기 때문에 유의하셔라 라고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나중에 저 탓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옵션 트레이더들 비트코인 12만 콜옵션 집중 매수 트럼프 취임 기대감에서 우리가 12월 이게 가격으로 보면은 12월 한 중순쯤부터 해서 비트코인 내려가니까 트럼프 취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없을 것이다라고 좀 많이들 좀 떨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1월 되면서 분위기가 좀 새로우네. 분위기 바뀌면서 아직 1월 20일 남았으니까 좀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함께 살살살 올라가면서 지금 달러 인덱스 효과, 그러니까 트럼프 보좌진들의 관세 그 소식과 함께 DXY가 내려가면 이런 효과를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 우리가 보면은 또 취임 기대감, 1월 20일 취임 기대감, 12만 콜옵션 집중 매수 기대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12월 23일에 제가 이제 공유드린 내용인데요. 미국 역사상 첫 공식 친 암호화폐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 초기 비트코인 15만 달러 뭐 간다라는 그런 소위 얘기하면 찌라시죠. 예.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 이제 효과를 좀 보는 것이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좀 그래요. 이게 되게 마음이 심리적으로 되게 또 그런 게, 우리가 지난 3에서 한 11월, 10월까지 이 7 내지 8개월간의 횡보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특히 이 박스권이죠. 뭐 박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뭐 하락하면서 그랬던 이 구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오르면 익절은 항상 옳다라는 그 새가슴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바뀌면서 하락에 대해서 매우 스트레스를 또 받았잖아요. 올라가는 것 같다면 또 이게 하락 맞으니까 사람이 되게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만 올라가면 또 하락할까 봐 되게 겁이 나고 손실 조정을 회피하고 싶고 하는 그 심리가 매우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텔레그램에 제가 올려드렸지만, 이때 이 부분 이제 후반부 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때 이 구간 때요. 이 구간 때 반감기 이후에 항상 지루함이 있는데 원래 지루함이 있었는데 이랬던 적이 있냐 이러면서 또 그랬었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올라가면 또 아무 소리 없기도 하고 이러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흔들리면 또 공포에 떨기도 하고 또 뭐 이렇습니다. 매번 반복이죠. 근데 이때 이제 제가 이때 항상 반감기 이후에 지루한 패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다행히도 이렇게 왔는데, 그럼 지금쯤에 말씀드릴 포인트는 지난 사이클 때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지루한 구간 때문에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빨리 파는 거죠. 빨리 팔게 되고, 그리고 다시 고점에 올라타는 패턴들이 많아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손실에 대한 스트레스, 조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매우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이제 익절을 옳지 하고 이제 내려버리는데, 이게 지금 장부터는 사실은 4년에 한 번 있는 아주 큰 장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이제 벌고 내려오는데, 문제는 벌고 내려오면 여기를 오지 말아야 돼요. 아예 시장을 떠나버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더 오르고 그냥 미쳐 날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고점에 못 참고 들어와서 올려타버리는, 그러니까 그때서 더 큰 돈 이제 끌어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까지, 이제 원래 투자금도 아니에요. 남아있는 거 사돈의 8,000돈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대출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고점에 타버려서 각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패턴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릴 때 정말 잘 내려야 되고,
한 번 내리면 다시는 탈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다시는 타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로서는 선언을 하는데 말로서는 누구나 쉽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못하죠. 다시 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못 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앞으로 이제 발생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4번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 본다면 어느 정도 큰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과거 패턴과 같이 알트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오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왔기 때문에 알트장이 오는 게 아니죠. 대부분 반대로 얘기하시던데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마켓캡 알트 장력이 많이 높아짐에 따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는 것인데, 반감기 이후 230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피크 찍고 내려오는 패턴이 여태까지 있었죠. 그럼에 따라서 이제는 보여줘야 될 때 순서이지 않을까, 시간상으로, 그리고 추세적으로 또 보여줘야 될 때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 그리고 2025년이 됐으니까 이제 그래야 될 때이지 않을까 기대감,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야 될 때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제 트럼프 취임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야 될 때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여기 많이 이제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이 1분기에 뭔가를 출시하고 1분기에 호재를 터뜨릴 거란 그런 기대감, 1, 2분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여줘야 될 때이지 않을까 싶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없이 이제 반복하며 연습을 해왔지만 이 도미넌스가 이제 이 부분까지 떨어지면은 이제 과열이죠. 비트코인 대비 더 위험한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증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선 시장이 개난장판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이 한번 정리가 싹 깔끔하게 됐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을 보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포인트는 달러 인덱스를 봐야 되고, 이게 원조입니다. 글로벌 M2 안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글로벌 M2와 달러 인덱스는 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원본 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를 지금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미국 주도장이기 때문에 이게 더 확실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와 알트코인 보시는 분들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본다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